안녕하세요. 범죄 피해와 관련된 정보를 들려드리는 서포츠입니다. 오늘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범죄 피해자란 누구일까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네, 맞습니다. 그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범죄 피해자일까요?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는 범죄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사실혼을 포함한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범죄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는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한 범죄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범죄 피해로서 구조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구조 대상 범죄 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 즉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범죄 피해로서 구조 대상이 됩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는 경찰과 검찰, 법원, 피해자 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요. 크게 네 분류로 나누자면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자의 신변 보호, 형사 절차상 피해자 보호,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건 진행 단계별로 보호 지원 제도를 분류하자면 범죄 직후의 피해자 지원,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지원,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지원, 형 집행 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분류에 따른 제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중에서 경제적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적 지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구조 대상 범죄 피해 내용 중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가 다음과 같은 범죄들입니다. 또 이러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거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그 밖에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제적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범죄 유형을 전부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테니 크게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상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만약 이것도 좀 기억하기 어렵다 하신다면 생명, 신체를 해치는 죄로 인한 피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범죄 피해자가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즉 혐의 없음이나 제거 안됨, 공소권 없음 등과 같이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은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범죄 행위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 여기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죠. 범죄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인 범죄 피해자는 외국인 등록을 마쳤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겠죠.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 및 범죄 피해 확대와 관련된 중대한 기책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 범죄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또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가정 내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피해 지원금을 전달하면
함께 지내고 있는 가해자가 그 피해 지원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의 신청은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이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렸을 때 이런 피해를 겪게 되면 보통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잘 인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압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방관을 하거나 가정 내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해자가 협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주변의 압박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마련해둔 조항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신청은 방문 접수가 원칙이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우편 접수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주로 검찰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여기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얼마를 지원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도 보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또 범죄로 인한 피해인 것은 인정되지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 가해자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 경제적 지원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또 그 밖에 경제적 지원의 결정을 보류할 필요성이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보류하고 추후에 충분한 소명과 확인이 되었을 시에 재심의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범죄 피해자가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범죄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타인 통장 입금 확인서를 작성해서 범죄 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의 통장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해자로부터 또는 다른 법령이나 제도들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 보전 명목의 금전을 받은 경우 그 액수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심리치료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 피해자가 받은 금액이 손해에게 미치지 못할 경우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그 받은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 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지원을 받았다거나 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경제적 지원금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과 같은 명목으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이미 지원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지원받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경우 환수할 수 있지만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재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치료비 지급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제적 지원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경제적 지원의 종류별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중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범죄 피해와 관련된 정보를 들려드리는 서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